안 들어와. 알람이 안 간다냐?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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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차에서 방송합니다. 차에서 방송. 저녁 식사, 파리바게뜨 세라드.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글자가 잘 안 보여. 이거 핸드폰으로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오늘은 뭐 어저께 방송 막혀버렸어요. 보셨죠? 그건 뭐 막힐 게 뭐가 있대. 욕짓거리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거 막는다고? 장난쳐버려요. 그 막힐 내용이 뭐가 있어요? 사실을 말하면 막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직접 겪어봐야지. 예. 그니까 막으면 어때? 뚫릴 때까지 하면 되지. 상관없어요. 오늘 또 해. 그래서 한번 해봐. 못 막아요. 한도 끝도 없어. 어떻게 막어? 여러분, 내가 방송해가지고 알려주는 내용 있죠?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외우세요. 없어진다니까. 자료가 점점 없어져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게 대중적으로 그냥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야 돼.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랫목에서 아 열받아, 아 진짜 족같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일단 누구한테 알려야 되냐? 여러분 자식들한테 먼저 알려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언제까지 그 착한 병에 걸려서 병신 꼬라지를 못 면하고 살 거냐고 호되게 뭐라고 하십시오. 자식들 가해시켜가지고 대학 보내놓으면 뭐예요? 취업도 못하는 무지랭이 같은 새끼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런 꼬라지를 못 벗어나냐? 본인을 속이는 애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착하면 좋은지 알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촌이라 학원도 못 댕겨보고 그래서 나는 그나마 나은지도 몰라. 이렇게 멋대로 가버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는 엄청납니다.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죠. 뭐 급해. 시간 많네. 그죠? 뭔 음침한 곳에 혼자 댕기지 말아요. 10명이 와도 다 이겨버려. 걱정하지 말아. 빨갱이들은 나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우파 내부에 있는 병신들이 나를 괴롭히지. 저 일진 출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착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 살들 안 했어요. 도가게 살았지.
저는 태어나가지고 뭐 어디 막 착해가지고 누구 뭐 뒤봐주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독했지 독해. 독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외우지 마시오. 전 좋은 놈 아닙니다. 착한 놈 아니에요. 괜히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아왔던 그런 애들처럼 그 전마 저거는 뭐 방송 오니까 착할 것이다. 그 여러분 착하기에 안 착하단께요. 독해 독합니다. 그러고 내가 이거 원돼지들 요것도 조금 건드려 놨더만 어디 장사가 잘 안 된갑어요. 지랄 발작하는 거 본게. 상대를 해서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는데 나 같은 놈은 상대를 하면 손해요. 어떤 새끼가 뭐 주소를 까가지고 협박을 하네 어쩌네 지랄하는데 너 그러다 뒤진다. 너가 엄마 아빠한테 일러본다. 개새끼야 개같은 년아. 그런 거는 어디 인터넷 어조비 새끼들한테나 통해요. 예? 나 같은 놈한테는 통화들 안 해. 아니 뭐 많이 양보해서 쫓아왔다. 넌 뒤지게 맞아요. 나한테 농담 아니라 존나 맞습니다. 뒤지게 두드려 맞아요. 나 뒤지게 패버려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안 그래도 쌓인 거 겁나 많거든요. 근데 요새 두드려 패면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지가 나를 와가지고 뭘 했어. 맘 놓고 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반 죽여버려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싸움을 잘해요. 나가 와봐. 하여튼 내 주변에 뭘 나 안다고 구라치면서 개소리 씨부린 새끼들 걸림 뒤지고요. 어쩌려고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 원돼지 너그 같은 년들 겁먹는 거를 어조비 족밥들이나 겁먹지. 오빠 등치를 봐라 이 씨발. 진짜 어이가 없어요. 미친년들 씨발. 너희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나 있을란가 모르겠다. 숨이 차서 장난쳐버려요. 하여튼 원돼지 전년들은 지구해악이요. 지구해악. 아 씨발 뭐 소새끼도 아니고 맨날 풀이나 처먹고 씨발. 닭고기는 왜 이렇게 또 짜? 맛 더럽게 없네 씨. 그렇지만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저녁들은 드셨고요 여러분. 야 초점을 왜 안 맞아. 풀 파리바게뜨 가면 이거 팔아. 안 먹어봤냐 성훈아? 아따 너는 형이 먹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겠냐 이 새끼야. 하여튼 진짜 내가 요새 어조비 저 새끼들이 진짜 존나 내가 진짜 뭐여. 내가 인생을 완전 토탈 케어를 하고 자빠졌어요. 개새끼들 입는 것부터 대가리 하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그러다가 같이 살자고 지랄하겠어요 요새 어조비 새끼들이. 아이 나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오늘 기자가 안 보여요. 기자가 안 보인단다. 글자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차에서 방송 핸드폰 요건 잘 보이들 않네. 글자가 노안이 올란갑서 배려버렸네. 사람들 잘 모이면은 내가 어저께 그 5.18 방송 보고 여러분들 막 열 많이 받으셨대. 어? 열 많이 받으셨는갑서. 야 이 개새끼야 스톤 아일랜드 처음 보냐? 요거 600만원짜리요. 왜? 바지는 370만원. 형은 이런 거 입고 댕겨버려. 돈이 많네. 아니 봐봐 열심히 일한다고 어르신들이 자발적 구독료 막 팍팍 쏘는데 막 어?
왜 600만원짜리 야상 입으면 안 된대? 부럽냐? 내일 모레 몽골레가 감마블루 코트도 와. 돈이 많아. 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비싼 옷 사 입는다는데 뭐가 문제돼? 부러우면 니도 해. 씨발로 막 여기서 수동하는데 연병하지 말고. 왜? 뭐 부러워? 내가 이혜진 새끼처럼 사기를 쳐먹었냐? 무슨 했냐? 어? 어조비 새끼들은 속도 좁아요. 씨발놈들이 다 좁아. 개새끼들이 똥구녕도 좁고. 남 씨발 인생에 존나 관심 많아요. 네 인생에 관심 가지세요 이 새끼야. 부러워하지 말어. 왜 부러워했어? 형이 뭐만 먹으면 연병을 하더라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형은 이제 주댕이를 타고 나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죠. 아따 짠거 씨발 맛도가리 더럽게 없네. 씨발 짜르 무슨 소금을 갖다 붙여. 아따 못 먹겠네요. 맛있게 먹어버려. 못 먹어. 왜 짜르 사람 처먹으라고 만들어놨냐? 응? 어디 그 바다 물고기들 처먹으라고 만들어놨냐? 왜 짜라? 그 음식이 이렇게 짤까? 하여튼 간에 우유를 먹어야 해. 밀크 우유, 칼슘 우유. 왜 맛있는 거? 오늘 여러분 어저께 내용 가지고 열받으면 오늘 내용 들으면은 기절할 것 같은데 오늘은 더 세. 어찌까? 오늘 내용은 조금 더 뺐다고 아픈데 방송 바로 시작하면 재미없잖아. 여러분 내가 얼마 열심히 살았는 줄 압니까?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 방송이니까. 제가 진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 열심히 살았냐면 술을 5살에 끊었고요. 담배를 8살에 끊었다 다시 폈거든요. 그러고 싸움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과일 서리도 열심히 했고 하여간 뭐든 열심히 했어요. 부산으로 학교 가갖고도 열심히 댕겼고요. 또 학교 가가지고 군에 가서도 또 열심히 했고 또 배 타고도 열심히 했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고 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아본 적이 없어. 왜 그랬냐면은 나는 누가 도와주들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는 뭐 혜택을 받아본 게 없어요. 혜택을 돈 만원짜리를 누가 도와주들 안 해. 내가 일을 하질 않으면. 그래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보고 좋은 놈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좋은 놈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제가 좋은 놈은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내가 존나 독한 새끼예요. 독해요. 근데 이건 자기 보호라. 왜? 아니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난 새끼가 독하지도 않으면은 그냥 뒤지는 거예요. 살다가. 오늘도 뉴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월세방 살던 가장이 월세 방비가 밀려서 내일 집을 빼야 된대. 그러더니 자기 마누라하고 딸내미를 죽여버렸어요. 예. 그걸 보고 이제 모 카페 회원께서 너무 가슴이 먹먹하대. 뭐가 먹먹합니까? 그 새끼 살인자예요. 예, 난 이런 거에는 전혀 감정적 사치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려면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지. 그러려면 장가는 왜 갔대? 그리고 지한테 누가 딸내미와 마누라의 목숨을 거둬. 그냥 그건 살인자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회가 무분별하게 무슨 죽음에 대해서 남 불행 뭐 남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건 존나 무책임한 거예요. 예. 존나 한심스러운 살인자 새끼입니다. 예. 그 동정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뭐 오죽했으면 그럴 거냐. 나는 안 그래 봤까니. 나는 안 그래 봤까니. 그러면은 돈 낼 노가다를 떼야지.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럴 깡이 없어? 애를 죽이고 마누라를 죽일 깡으로? 그건 아무리 변명을 대도 그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 무슨 뭐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요, 그 새끼가 모질한 겁니다. 예, 그 새끼가 그냥 못난 새끼예요. 그런 놈한테는 동정같이 죽은 딸내미와 죽은 그 부인이 불쌍한 것이지 죽인 그 새끼가 불쌍한 거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럴 거냐? 남들은 오죽해도 살아요. 나는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동정을 아무렇게나 막 남발하는 거 솔직히 좀 고깝습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는 뇌물 처먹고 뒤진 노무현도 영웅대 불고 뇌물 처먹고 뒤진 노회찬이도 영웅대 불죠. 이 사회가 얼마나 미쳤냐면요, 노무현이가 영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예? 왜 안 되냐? 자식 새끼들한테 노무현 묘에 가서 절시키는 부모들 그 돈 새끼들입니다. 왜? 뭘 보고 배울 거야? 너도 나중에 대통령 돼서 뇌물 처먹고 마누라 뇌물 처먹고 딸년 뇌물 처먹고 아들내미 뇌물 처먹고 궁지에 몰리면 자살해라. 이거나 뭐가 틀려. 자살을 가르치는 거지. 너의 찬이 마찬가지야. 너도 나중에 온갖 깨끗한 척은 다 하다가 들키면 자살해라. 자살 당하든가.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죽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 면죄부가 아니에요. 죽음은 도망하는 피난도 아니에요. 나도 시도해봤지만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예.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또 관대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동정심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예. 좀 이성적이어야 돼. 아주 미쳐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내로남불 난리 치잖아요. 그 어조비 새끼들이 니들이 병신 취급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너 인생도 신경 안 써. 우리 옛 말에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러잖아요. 니나 잘해. 예? 무엇이냐면 남 인생에 관심이 더럽게 많아요. 아, 정권이 형 뭘 입었습니다. 뭘 했네요. 혹은 또 족같이 보지 뭐. 그 이제 그 프레임이 뭐냐? 나보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비싼 옷 사 입었다 뭐 이런 소리요. 씨발 나는 사요. 내가 번 거요. 네가 뭔 상관이에요. 그럴 재주도 없는 새끼들이 막 그러면서 어떤 도덕적 흠을 내려고. 이 사회는 그래. 남이 지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는 꼬라지를 못 봐. 개새끼가 평생 지 질투심에 막 그 지 인생 좀 처먹는 꼬라지를 몰라. 예.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허무맹랑한 짓거리인지를 몰라. 네가 자빠져 자고 네 불알 밑에 불알 긁고 있을 때 남들은 이래요.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 네가 세상에 니를 알리고 다녀야 알아봐주지. 저도 집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새끼를 누가 알아봐줘. 그런 새끼를 알아보면 그 세상 잘못되고 온 거지. 자식 새끼들한테도 그러세요. 밖으로 나가라 이 새끼야.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이 병신 새끼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가 그냥 뭐 저는 소심합니다. 소심한 것도 니 탓이에요. 아 저는 뭐 대인 기피증 있어요. 누구는 없을 거 아니? 그거 극복해야 돼. 먹고 살라면. 응?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뭐 지만 아파. 지만 마음에 병이 있고 남들 보고 지를 안 봐준대. 그래놓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사람 죽여보고. 장난쳐보냐? 모든 문제는 니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네 인생 니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 족같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제가 이제 이런 방송 컨셉이나 실생활 컨셉이 전 그냥 막 나가요. 왜냐? 사람이랑 그렇거든. 개새끼랑 똑같다니까. 주인이
한없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개새끼는 주인을 묵니다. 근데 얀장 없이 뭐라고 하다가 한번 탁 쓰다듬어 주면 걔가 오줌을 싸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걸 배려거든요. 이거 잘해주다가 하나 삐끗하면 내가 개새끼가 돼. 특히 한국 새끼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10번 족같이 하다가 한 번 관심 있으면 그걸 또 좋은 사람 취급을 하고, 이거 그냥 족같이 처신하면 저 새끼는 원래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놈들 근성이에요. 근성. 그래서 이 양육강식만큼은 한국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일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이면 손해본다니까, 이 사회는. 이게 국민 수준이, 예? 국민 수준이 다 그 꼬라지예요. 족같아버려. 아니 남이 씨발 스파이더를 입든지 씨발 고라니를 입든지 네가 뭔 관심이 그렇게 많냐? 네 인생 네 안에 쌍방울이나 걱정하세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남 관심 가지 마시고. 관음증 걸렸어요? 어조비 새끼들의 정신병은 끝이 없습니다. 어조비나 웜데이즈나 흐는 짓거리는 씨발 도친 개찐이에요. 족같아버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받은 유산 중에 가장 확실한 유산이 뭐냐면 독립심이에요. 독립심. 뭔 독립심이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3남매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은 방치해서 방모 냅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유모차도 못 타봤고요, 장난감도 못 가져봤어요. 그냥 뭐 짐승 비슷하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 어렸을 때부터 이거 어차피 주사 맞잖아요. 이제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병원을 데려가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조차도 부모한테 의지를 해. 근데 우리는 3남매는 어땠냐면 불주사를 맞잖아요. 불주사. 그러면 나도 겁이 나. 부들부들 떨어. 근데 어차피 내 그 어린 기억에도 이거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씨발 남들도 다 맞는데 하고 맞는 거야. 늘 그렇게 살았어요. 네, 늘 그렇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유단시로 씨발 우리 새끼들한테는. 태극기 집회 노인분들도 똑같아요. 남의 자식들한테는 엄정해. 저 빨개 새끼 하면서. 자기 자식 전화 오는 거 나 눈으로 봤어. 40 넘게 처먹은 아들내미 새끼가 집구석에서 겜질하고 있는데, 어머 우리 새끼 밥 먹었어? 이게 뭡니까? 장난쳐버려요 진짜. 그거는 그 아들내미가 병신인 것도 있지만 그 부모가 그 새끼 인생 절반 조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로.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좀 한심해요. 그런 새끼가 어디 사회를 나가가지고 독종들이, 나 같은 놈이 바글바글한 게 이 사회인데, 나 같은 놈한테 그런 놈은 먹잇감이죠. 호구 새끼 아니에요. 바로 잡아먹어버리지 우리는. 네. 바로 잡아먹어버려요. 왜? 인생에 가치가 할 수 없지. 양육강식 아닙니까? 이긴 놈이 위로 올라가고 진 놈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자기 자식 새끼들이 그렇게 정글에다 내몰았을 때 나 같은 맹수가 드글드글한데 그 맹수가 좋은 먹잇감 보고 가만 냅둘 것 같아요? 잡아먹어버리지. 네. 그 부모들이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게. 네. 네, 요새 왜 인터넷 일진들이 존나 설치는 미친 세상이 돼버렸냐? 그 새끼들은 컴퓨터 이불 바깥이 위험하다는 거야. 이불 바깥에서 한 발자국 나갈 용기가 없어. 네, 면역력이 전혀 없거든. 나와 이 새끼들아. 나와야 돼. 방구석에서 니들은 뭣도 못해. 그러니
집구석에서 맨날 쳐다보는 것이 한방이지, 한방. 어디 토토나 긁고 어디 씨발 비트코인이나 존나 쳐다보고 씨발 집구석에서 안 나가고도 돈벌이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벨지랄 하다가 그나마라도 지그 부모님들 적금 다 아껴가지고 좆대보고 사회의 악순환입니다. 그런 새끼들한테 매달 50만원씩 취업 장려금 준다고 하는 게 이 나라예요. 그 돈을 줄놈한테 줘야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놈들한테 몰아줘야지. 그 씨발 이불 바깥에 나올 용기도 없는 병신들한테 씨발 그 용돈 줘. 미쳐버렸다니까요. 나라가. 그건 뭐냐? 나한테 그런 새끼를 맡기잖아요. 저는 일단 두드러 팹니다. 예, 부모 동의 각서 딱 받고 전 진짜 뒤지게 두드러 패버려요. 그 사람 새끼입니까? 나이살 처먹고 씨발놈이 남성 호르몬 존나 풍기는 나이에서 이불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병신이 몸뚱아리만 어른이지 그 사람 새끼입니까? 그 짐승 새끼지. 일단 뒤지게 두드러 패버려야 돼요. 예? 왜? 이불 안에만 있으면 두드러 패버려야 돼. 이불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야 된다고. 그래 놓고 일단 밖에다 던져놓고 배돼지가 고파봐야 돼요. 배돼지가 고프면 똥도 처먹습니다. 사람 죽기 어렵다니까요. 아무나 안 죽어. 내 자식 굶어 죽을까봐 뭐 내 자식은 태어나가지고 뭐 라면도 한 번 안 끓여봐서 엄마가 뭐 밥 안 해주면 죽는데 어머니 존나 많아요. 돈만 있으면 천지가 샌드위치고 컵에다가 물만 부어도 라면이 끓여지는 세상이고 자판기로 라면 끓이는 세상이요. 장난쳐도 잘 안 죽어요. 예? 자꾸 내 보내봐야 돼. 나중에 보면은 그런 새끼들 내쫓아봐. 6개월 뒤에 1급 요리사가 돼갖고 와버려. 겁나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새끼 내 주변에. 그 애들 대가리만 굵어지고 발목이 얇아지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새끼들이 특히 남자 새끼들이 이지랄병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20대 취업 구조 여자가 남자 역전해버린 거 아십니까? 몰라요? 지금 20대 취업률은 여자가 남자를 역전했습니다. 역전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페미니즘 탓도 있겠지만 그게 병신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존만 달렸지 남자 새끼 아닌 새끼들 존나 많아. 예. 그 솔직히 말해서 야물딱진 가시나들보다 못한 남자들도 지천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새끼들은 어조비 새끼들, 크로스백 매는 새끼들, 체크 난방 있는 새끼들 존나 족같아버려요. 예. 일단 내 자식 패션을 보십시오. 어깨 좁고 크로스백 매고 체크 난방 입었잖아요. 그거 바지 밑단 딱 접어 입는 새끼들. 예, 그거 큰일 나버렸어요. 그거는 좆대버렸어요. 예. 베렸다고 보면 돼. 정확하죠? 아주. 예. 정확합니다. 예. 밖으로 내돌려야 돼요. 존나게. 부모님은 어차피 돌아가셔. 애 새끼들 지 밥그릇은 지 밥그릇. 나중에 또 이런 병신들이 이제 좀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알아? 지금 부모를 원망합니다. 웃겨버려. 인생 흠하게 살고 고생하고 산 새끼들 부모 원망을 안 해요. 근데 보통 애 새끼들보다 부모 사랑을 잔뜩 받아서 병신된 새끼들이 나중에 또 부모 원망까지 해. 예. 정말 지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대. 예. 와 진짜 소름 끼쳐지지 않습니까? 진짜. 그니까 페미니즘이 극성을 부려도 주댕이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남성연대라고 뭐 씨발 만들어도 가진아들 10명 기백을 이겨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머시마들 꼬라지가 이거 당연한 거라니까. 애 새끼들 머시마는 머시마다워야 돼. 딴 거 없어요. 가인애는 가인애다워야 돼. 머시마는 머시마다워야 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서 발전해야 돼. 근데 가인의 새끼가 머시마짓거리를 하고 머시마 새끼가 가인의 씨발 똥꾸녕을 따라가고 배려버렸죠. 뭔 사회가 돌아가겠어. 배려버렸지. 장난쳐. 그것이 호모야.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그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몰라도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사실 이거 이 정도 알았으면은 폭동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냥 화내고 끝나. 특히 다 늙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들이 직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새끼들이 진짜 온데 페북이고 어디고 간에 퍼 날라가지고 이거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안 해. 씨발 남일이야. 그런 게 민주당 새끼들 20대 머시마 새끼들 알게 족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진짜 요거도 먹어도 돼요. 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 진짜 좆찐따 새끼들이라. 예. 좆찐따라니까. 가신 애들 뭐 원떼지 년들, 형은 원떼지를 욕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니들은 원떼지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왠 줄 알아? 니들이 원떼지만 못해. 내가 가만 보면 근성도 없어요. 그년들은 지그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데모라도 하지, 너희들은 뭐하냐? 니들 뭐하냐? 20대 머시마 새끼들. 니들의 인권과 니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니들 뭐하냐? 뭐하냐 너 씨발놈들아. 그런 새끼들이 무슨 뭔떼지를 욕을 해. 씨발 나는 욕해도 돼. 이런 자격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여. 공으로 처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개새끼들아. 장난쳐 그냥? 형은 투쟁을 하잖아. 보여주잖아. 난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내가 원떼지를 할 수 있거든. 니들 뭐하냐? 존나 병신이에요 씨발놈들. 예. 너는 존나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존나 씨발 깃방맹이를 까이고 존나 뒤질 때까지 쳐 맞아야 돼. 이 남자 새끼들, 20대 새끼들. 그 원떼지년들이 족같은 건 알겠는데 가들은 돈을 모아갖고 지들이 데모를 해. 너희들 이불 속에서 불화를 걷고 있을 때 뭐라도 한다고. 누군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족간 새끼들이 맨날 이 새끼 지적질하고, 꼰대들이 지적질한다고. 지랄하지 마세요 씨발놈들아. 일배 봐봐. 남 잘되는 거 못 봐가지고 개옥질 나오게 막 뒷담 막 까고 신상 털고, 그게 너그잖아 이 새끼들아. 그래놓고 지들 보수 우파래. 장난쳐 그냥? 역겹지 않냐? 그래서 형이 너그 같은 새끼들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존나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새끼들아. 인간이 되라고. 투쟁 없는 권리는 없는 거야. 그게 뭐랑 똑같은 건지 알아? 인생이 고달프다의 공식하고 똑같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너의 권익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버려. 너가 받는 지금 족같은 취급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게 당연한 거지. 너가 오고 조지고 만만한데 누가 너를 겁내니? 너가 주댕이로만 인터넷에서 글 써제낄 줄 알지. 너희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형 같은 사람한테 충성맹세를 해서 데모를 할 때 나오기를 하냐, 아니면은 씨발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형한테 차를 한 대 보내주기를 해봤냐. 너 뭐했냐 씨발놈들아. 기껏 한다는 것이 일베에다가 무슨 뭐 안지원권에 대해서 평가한다. 누가 뭔 자격으로 형을 평가하냐? 인터넷이라고 막 나가냐? 뭐했냐? 맨날 씨발놈들이 어디 별창년들 궁뎅이 까는 거나 보면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쏠 줄이나 알고, 그런 새끼들이 씨발 조평신 취급 받는 것이요. 너희들은 당연해요. 소리 작으면 키워서 들으세요. 왜? 팩트 폭행 받으니까 존나 아프세요 백다우가? 그냥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뭐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으면 뭐한데 씨발 이게 진실이고 팩트인데. 나는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형은 진짜 죽을 정도의 노력을 했거든.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하니까 그나마 지금 정도라도 돼. 근데 나보고 그 짓을 다시 해라 그러면 내가 겁이 나서 못할 정도로 존나 했지. 근데 니들이 뭐하냐? 고소받을까봐 겁이 나서 씨발 새끼들이. 웜돼지 년들이 내 신상 털어갖고 어디다가 직장에다 찌를까봐 씨발. 너희들 그런 새끼들이지 아니까 웜돼지가 저러고 설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대접 받는 거예요. 민주당 새끼들이 너희들을 씹는 이유는 너희를 족같이 봐요. 왜? 겁을 안 내니까. 너희들이 무섭지 않아요. 왜? 어차피 너희는 너희들끼리 싸우다 끝나거든. 일벤져스가 왜 망했냐? 일벤놈들이 씹어서 망해버렸잖아. 왜? 뭐 나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벤져스 걔들이 조직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내가 몇 번 말했지. 조직은요. 조직은 무슨 의회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수결, 뭐 의견 통합, 뭐 이 짓을 하려면 조직을 못 하려고 만들어요. 좀 모질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민주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을 민주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조직은 독재여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걸 할 놈들만 와. 대신 주둥아리 닥쳐. 단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물러난다. 이게 조직이거든요. 모든 조직은 똑같아요. 모든 조직은. 근데 무슨 볼륨에 집착해가지고 아니 100명 모으면 뭐하냐. 100명이 주둥이가 다 달렸는데 씨발 그 듣다가 날 새불지. 5놈이어도 내 말을 듣는 놈들이어야 돼. 그게 조직이야. 근데 뭐 씨발 나와서 니도 한마디에서 어떠냐 게이야. 주접들을 떨어요. 어떠냐 게이야. 이 의견 어떠냐 게이야. 고등학교 씨발 그 수학여행 무슨 뭐 장기자랑하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끝이 족같아요. 기집년 하나 들어오면은 그거 싹 다 휘둘러버려요. 휘둘러버려. 왜? 고나이가 싹 다 발정난 개새끼들 모일 나이라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일베 그 어조비 병신들 몇 놈들 있잖아. 난 막 존나 질투질하는 거. 거기에 이제 막 까버리지. 자중질환 돼버리는 거예요. 일벤져스 그래서 병신 돼버렸잖아요. 얘가 다 진리예요. 이게 일베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유충도 똑같아요. 네임들은 다 그렇게 망해요. 예, DC도 다 그렇게 망했어요. 예, 간단해버려. 너희들이 생각이 있는 새끼들 같으면은 그 중에 한 놈이라도 형이 집회를 하면 와서 형의 오더를 받아야지. 교시새끼들 그런 것이 없어. 씨발놈들이 집회 밥상 차려놓으면은 팜플렛 들고 와가지고 떡 건의해서 씨발 카메라 셀에 존나 받고 또 없어져. 뭐 자는 거요? 뭐 자는 거요? 리더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새끼들은 별로 조직원도 아니에요. 조직원도 아니라고. 그래서 형이 니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이 많네. 말이 많네. 그 선명성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의 목소리를 1000명이 내야 세는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를 10,000명이 내면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가오다시도 낼 줄 모르는 새끼들이라서 10명이 나와서 10가지 말을 해. 그럼 그 당나라 부대 되는 거예요. 당나라 부대. 예? 그래서 조건이 그거라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를 비교를 하면 돼요. 너가 나보다 잘날 자신이 있거나 집회를 잘할 자신이 있거나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월등히 나보다 잘하면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가 나를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그냥 주댕이 닥치고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나를 이겨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네가 발전을 하겠죠. 그게 서열이거든. 위계고. 안 그래 씨발놈들이. 그 밑에서 뭘 하는 것 자체를 나도 다 밑에서 컸거든. 근데 요 새끼들은 다들 미꾸라지 대가리를 하고 싶어 해. 존나 미꾸라지 대가리 존만큼이라도 2명 중에도 대가리를 해야 속이 차고 10명 중에도 대가리를 해야 속이 찬다 그러니 그 미꾸라지 꼬라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네 근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 관심사는 그쪽이 아니에요.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잘난 놈은 여기 다 있다니까. 예. 자, 이제 5,000명이 모였으니까 오늘 조금 이거는 19금이 안 걸리도록 수위 조절을 해서 어제 못다한 5.18 유공자 가짜 생쇼 라이브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상식 지식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문제 요는 이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내가 이걸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 이거는 보시다시피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입니다. 적으세요. 이건 일단 체크해야 될 게 5.18 유공자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18 유공자 그 가족의 명단이 아니고 이건 5.18 유공자 명단입니다. 즉 5.18 유공자로 선정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당사자의 명단인 거예요. 자, 체크하세요. 근데 이게 김문수 씨가 이거를 공개 요청을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내놓은 자료라고. 행정사무관 이정현, 행정사무관 주예지가 성명과 개인정보를 가린 채로 보낸 5.18 유공자 명단 2018년 12월자 자료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안 할게요. 요거 잘리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명단 인원이 저거 국가보훈처 등록된 2018년 12월자 명단이 저거 4,415명입니다. 적었어요? 4,415명. 즉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4,415명. 자, 그러면 안정권이가 광주에 집회를 하면서 가가지고 맨날 씨부리던 소리가 있습니다. 예, 5,800명의 가짜 유공자 명단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4,415명이 국가보훈처 명단인데 5,800명이라고 한 안정권이는 가짜뉴스냐 이지랄할 거라고. 예, 족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2018년 12월자로 5,801명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냐? 광주광역시. 저거 광주광역시 5.18 보상위원회에 등록된 5.18 유공자 명단입니다. 저거 이게 왜 중요하냐? 광주광역시에 있는 5.18 보상위원회에 등록되면 보상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5.18 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받아서 혜택 받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가짜가 출발돼 광주에 있는 5.18 보상위원회에다가는 등록을 해놓고
국가보훈처에 미등록한 자들이 1,400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가짜예요. 어떻게 이게 갭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오늘 내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 여러분 머리통 깨진다고. 내가 이거 싹 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이건 팩트예요. 팩트. 가짜뉴스라고 해봐. 자, 이거는 선정 과정이 다른 유공자하고 달라요. 1차적으로 이 유공자 산정을 어떻게 하냐? 광주광역시 5.18 보상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들이 거기에서 1차로 선정을 해서 보상금을 내줍니다. 그런 이후에 광주시장이 국가보훈처에다가 통보를 하면 국가보훈처 등록해서 등록보상 절차를 따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1,400명 정도의 갭이 생기냐? 이게 바로 5.18 보상위원회라는 인간들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인원들을 1,4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4,415명은 5.18 민주화 유공자에 관한 예우 보상 법안에 따라서 그 자녀들 10% 가산점을 받지만 이게 이제 이후 혜택이에요. 근데 광주광역시에 있는 5.18 보상위원회에서 1차 심사 끝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그 갭이 1,400명이야. 근데 우리는 이 1,400명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국가보훈처에다가 정보공개를 요구를 해도 안 까주니 몰라. 왜? 없거든. 존재하지 않아. 즉 이거는 광주에 있는 5.18 보상위원회에다가 정보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정보를 안 주면 1,400명에 대한 5.18 유공자 지정은 됐는데 우리는 이 정보나 인적사항을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용역 깡패 새끼든 아니면 어디 뭐 정치 구의원 새끼든 예, 그런 새끼들이라도 우리가 알아낼 재간이 전혀 없어. 멋져불죠. 예, 존나 멋져불어. 자,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를 시작을 해줄게. 여러분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에 이렇게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 그러니까 5.18 유공자 당사자에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정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딱 분류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 이 법을. 광주 것들 잘 들어. 5.18 유공자로 선정되면 이 5.18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폭동이기 때문에 6.25 당사자는 죽었어요. 즉 살아있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유공 당사자가 되는 법이 유일하게 이 5.18 유공자법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모든 유공자들은 전사한 그의 유가족들에 관한 보상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5.18 유공자법은 틀려. 이들이 1980년에 20살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2002년이면 이 사람들이 40살이 된다고. 42이요. 자, 이 80년에 20살이 된 인간을 2002년에 42살짜리가 된 이 인간이 아니 뭐 백수 꼬라지를 못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을 보상해주겠다고 만든 보훈법이 바로 2002년발 김대중식 개정된 유공자법입니다. 대우법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유공자 당사자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10% 가산점이니 취업 가산점이 이거는 그자들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법이요. 당사자법이 아니요. 자, 그러면 이 5.18 유공자 당사자한테 이때 당시에 전례 없는 법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고용명령입니다. 이게 존나 웃기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왜 무서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 고용명령이 취지가 뭐냐? 김대중이가 이걸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대모질하던 인간들이 80년대에 20살이야. 근데 그런 놈들이 임종석 같은 새끼들이 뭘 하겠어? 평생 대모질이나 하지. 그렇게 나이를 처먹었어. 근데 김대중 들어가가지고 이게 40살이 됐는데 이것이 취업이 되겠어요? 나이 40살까지 대모질해서? 안 돼. 안 되니 이런 새끼들을 강제 취업시키기 위한 법이 바로 이 고용명령인데, 이 고용명령 내용이 뭐냐? 100인 이상의 사업장, 민간 사업장과 대한민국 공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말 그대로 공무원, 이런 데는 5.18 유공자 당사자에 한해서 국가가 고용을 명령하면 사업주와 기관장이 이것을 거부 못하고 그냥 취업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200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2년 월드컵에 발광하고 있을 때 약 2,500명의 인원이 나이 40살 50살인 채로 고용명령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 입법기관, 공기업 싹 다 느닷없이 고용명령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잘 들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돼지냐면, 그렇게 2002년도에 나이 40짜리가 고용명령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어. 어디 9급 아니여, 4, 5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어. 왜? 근데 요것이 2002년에 10년 지나면 2012년입니다. 그러면 50대죠. 거기에 지금 7년 더하면 57이야. 자, 57이면은 지금 딱 뭐다? 국장급이야. 국장급. 2천 몇백 명이 국장급인데, 자, 이 국장급들은 다 뭐여? 인사권, 진급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새끼들의 자녀는 뭐여? 10%의 가산점으로 공무원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도 이것들 자녀들이 91점 맞으면 지는 거야. 그러니 엔간한 또라이 아니면 다 취업이 돼. 근데 이렇게 취업된 애들을 진급심사를 누가 하냐? 이런 애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5.18에 5자도 안 낀 사람 애들은 진급이 되겠냐고. 진급 안 돼. 그러니 5.18과 연관된 새끼들이 각계각쪽에서 지 새끼들 끌어주고 남의 집 새끼들 끌어주고 해서 5.18 카르텔이 공무원 사회, 공기업 사회에 쫙 깔려버린 거예요. 경찰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고용명령입니다. 고용명령. 이런 거는 알고 싸우시라고, 광주 사람들도. 자, 그러면 지금 이 명단이 왜 기가 막히냐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5.18 당사자라 그랬어요. 이거 가족 아니야.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이걸 한번 쫙 보셔.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출생연도가 안 적혔고, 출생연도도 없고 특이성이라고 적혔어. 그게 한 30명 40명 돼. 이게 뭔 줄 알아요? 예? 이 외국놈 새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외국놈 새끼들을 보상해주고 있어. 특이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출생연도도 잘 안 나와 있고, 그게 중국 놈들인지 간첩 새끼들인지 알게 보여. 이런 놈들을 보상을 해주고 있고, 내가 짚었다시피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라면 5.18 유공자는 누구여야 돼? 그 사망자거나 행방불명자 한 명이어야 돼.
맞죠? 맞아요, 틀려요? 자, 그리고 그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의 부모는 뭐야? 그 5.18 유공자의 부모, 직계존속. 그 5.18 유공자의 마누라. 그 5.18 유공자의 자녀로서 고용명령이나 이거는 그 행방불명자이기 때문에 못 받아. 그렇지만 가산점이나 대출, 무이자 이런 건 받는다고. 근데 여기 보면 뭔 씨발 부모, 자녀 이래요. 그럼 뭐야? 이게 이제 부상자라고 쳐. 그러면 여기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야. 이 부상자는 안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 등록되고 여기 보면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그 부상자의 배우자도 등록된다는 건지, 여긴 또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 본인의 자녀도 등록된다는 건지, 부모도 등록된다는 건지, 이거 자체가 무슨 씨발 유공자 법도 아니고 족도 아니고 말이 되냐 이 말이지. 이걸 광주 인간들은 그냥 보고 있다니까. 어떻게 유공자는 모두 본인이에요. 본인. 유공자가 실종됐다. 실종자 유공자의 가족인 겁니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공자 법에, 유공자 리스트에 행방불명자의 부모, 부상자의 자녀, 부상자의 배우자 이래. 그럼 부상자는 뭐예요? 부상자도 당연히 보상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상자, 마누라, 부모, 자녀 2억씩 두당 보상받았으면 8억 받네?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하려면은 이걸 까야 돼요. 어째서 이런 리스트가 존재를 하게 된 거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자, 여기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 연도가 몇 년도냐면 2002년도예요. 2002년도가 이제 김대중이가 대통령일 때요. 막 깔아줘본 거야, 이 김대중 이 새끼가. 그래서 웬만한 개새끼도 이거 다 유공자로 했다는.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라고 생각하는 양반들이 제정신이 하는 거지. 자, 내가 이걸 쭉 가니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거에 안전권 방식으로 이거를 같이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어. 이건 잘 보여줄게요. 내가 4,200명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자, 자, 여기를 보세요. 1992년생입니다. 그리고 등록 연도가 2002년이네요. 이거 외우세요.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닌 5.18 민주화 운동의 부상자예요.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얘 말대로 이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천지에 1992년생을 2002년도에 당시 10살짜리 꼬마애를 5.18 유공자로 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2002년도에 김대중이가. 자, 그러면 이 2002년도에 92년생 10살짜리 꼬맹이가 5.18 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 몇 살이에요? 2012년도 20살. 이제 딱 취업할 나이야. 그러면 얘는 5.18 유공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아니라 고용 명령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애가 존재해요, 지금. 10살짜리를 사망자라면 뭐 생각이라도, 부상자야, 부상자. 부상자의 자녀야. 그러면 이 부상자 지 아버지는 당연히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겠지. 근데 얘는 왜 유공자인데? 92년생이. 이게 아니 상속도 아니라니까요. 죽질 않았어.
부상자라고, 부상자. 아, 부상자가 뭘 죽어요. 죽기는 당연히 보상금 받고 다 해요. 근데 부상자의 자녀인 92년생이 2002년도 10살 당시에 김대중이가, 아니 씨발 정자한테, 정자도 아니겠다, DNA로 만든, 너는 뭐 씨발 김대중 방식이냐면 80년생 82년생이 정자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거하고 무엇이 틀려. 근데 정자도 아니야. 92년생이라고요. 유공자 당사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 자, 92년생 10살짜리가 지금 이제 고용명령을 통해 가지고, 예, 근데 지 아버지가 5.18 유공자야. 얘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5.18 유공자의 자녀이자 5.18 유공자 당사자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압니까, 광주 여러분? 즉 지는 고용명령을 통해서 고용도 되지만 거기다가 진급의 가산점까지 받아. 천하무적이지.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요 92년생의 자녀가 또 10%의 가산점을 받아. 즉 1대 2대 3대가 5.18 유공자 자녀 보상을 다 받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국가보훈처 자료입니다. 이게 국가보훈처 자료라고요. 이거 뭐라고 변명할 거야? 그나마 국가보훈처 자료니까 이 정도지. 그 광주에 등록된 1400명 그거 까잖아요. 세상 뒤집어져요. 진짜로 그 5.18 부상자라는 인간이 키우던 개새끼도 등록돼 있을지도 몰라. 아, 개새끼한테 유산까지 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요만큼 깠는데 이 난리가 난다고. 요만큼 깠는데 이 난리가 나요. 잠 못 자는 사람들 나와. 어? 왜 극우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냐? 우리를 또라이 취급했냐? 우리가 장장 2년을 투쟁을 했는데 왜 우리를 정신병자를 만들었냐? 지만원 박사님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 꼬라지니까. 이 꼬라지니까. 이런 꼬라지니까. 이거 들킬까봐. 어디 도둑놈 새끼가 나 도둑질 했다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도둑질 안 했다 그러지. 그럼 자유한국당은 뭐합니까? 그 새끼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5.18 마패가 대한민국을 아예 그냥 점령해버렸다니까요. 음서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좆빠지게 살아봐야 못 이겨. 얘들을 못 이겨. 그러니까 이게 광주 전남대학교 애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이 공적조서라는 게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래. 그러면 이 5.18과 관련한 부상자로 선정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적조서입니다. 이 새끼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화순에 로타리 하다가 발가락 잘린 걸 갖다가 5.18 때 부상당했다면 그 사기잖아요.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했고 어떻게 받는지가 나온 것이 각각의 공적에 대한 조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까야 돼요. 왜? 이 보상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다니까. 1년에 1조가 들어가요. 이 안에 간첩이 있다며. 이 안에 그냥 탈북자 요원들이 있다며. 그 여러분들 세금으로 간첩 공작금 내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까자고 했는데 다 깐 것도 아니고 살짝 깠는데 벌써 증거가, 얘들은 이거 감출 수 있다고 이거를 이름만 지우고 이거 내놓은 거예요. 공적조서랄 것도 없이 뭐 부상자니 뭐 사망자니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뭐 별 문제 있겠냐? 근데 우리는 귀신이거든. 냄새 딱 맡아버려요 우리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깔라 그래요.
이거 광주 전대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광주 팔아먹고 이런 양아치들이 지금 다 헤쳐먹고 있다니까. 광주를 팔아먹고 이것들이, 이 양아치 새끼들이, 이게 이제 박지원 새끼들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이게 이제 점점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 해쳐먹은 새끼들 깜빵 가거든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까져버리면 진짜 여의도 정치인들 절반 이상 다 죽어요. 문재인 죽죠, 박지원 죽죠, 김대중 묘 파이죠, 김영삼 모 파이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 그 양아치 브로커 새끼들, 그 양자 브로킹 한다는 새끼들도 있어요. 자녀 유공자 가산점 10% 때문에 입양을 해가지고 파양을 해. 그 파양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전문 브로커가 입양해서 파양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입양해서 파양하고, 이 공무원 입양 브로커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만연해 지금 광주에. 두당 5천만 원 주면 입양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만 받고 파양하고, 그런 놈들이 존나 많다 그래요 지금. 지금 이런 세상이야. 이런 죄를 지은 새끼들이 이게 까발려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 냅두겠냐고. 나라 뒤집혀요. 국가보훈처에다가 문의해봐. 입양자에 대한 기준이 있냐, 입양과 파양자에 대한 기준이 있냐. 없다 그래요. 입양을 해서 파양을 하든 없다니까. 우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온 게 5.18에 5자만 꺼내도 징역 7년 보내고 벌금 7천만 원 두드러 맞는, 때린다. 그게 민주평화당이라는 개새끼들이 이걸 합니다. 하태경이라는 새끼하고. 왜? 들키면 좆대거든. 국민이 알면 안 되거든. 국민이 알면 지들이 죽거든. 간단한 건 뭐냐, 안정권이 같은 놈들과 지만한 박사님, 김상진 총장 같은 새끼들을 개 또라이로 만들면 돼. 그 잘나신 조티비씨 갖고 와서 저 극우 또라이, 후원금 사기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왜? 우리를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매겨가지고 이런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데, 난 원래 족같은 새끼여. 착하들 안 해요 씨발놈들아. 너가 이지랄 할 값에 내가 족같이 살았어요. 그 시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냐? 잘나신 광주 전대생과 전라도 병신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전라도 전대에서 폭동나야 돼. 왜? 광주 위한답시고 광주 위한 게 아니잖아. 2002년 이거 김대중이 다 이지랄 했다니까. 김대중이 너희들을 속였다고. 김대중이가 지 족바는 새끼들만 갖다가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줬어. 걔 사육시키고. 걔 전라도를 아주 사육해 그러지. 당신들이 속았다고. 김대중이 이런 사기를 쳤다고. 이제 알라고. 이걸 좋다고 처먹고 있고, 너그 자식 새끼들은 이런 사기꾼 새끼들한테 당해요. 그 문제까지 침묵하냐고. 자, 그래 놓고 나한테 가짜뉴스래. 내가 말한 자료 중에 가짜가 어디 있어, 법리상. 자,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럼 진짜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잖아.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그러면 진짜 갖고 와. 진짜 갖고 와서 비교해서 내 어떤 점이 가짜인지를 비교해줘야 되잖아. 근데 광주 판사 새끼들은 진짜를 안 갖고 와. 진짜가 없는 채로 그냥 내 걸 가짜라 그래. 그리고 네 거 가짜니까 너는 깜빵 가야 된대. 이게 나라냐고. 아니, 이거는 국민학교만 나와도 아는 상식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는데 뭔가 어렵습니까?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무슨 뭐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왜 가짜뉴스죠? 그럼 누가 나를 가짜로 만드는가? 이게 들키면 좆되는 인간들. 그게 누군가? 여기 안에 있는 가짜들. 이 5.18 유공자 명단가 이거에 대해서 지랄 발작하는 박지원, 뭐 추미애, 이해찬, 뭐 징역 7년 보낸다고 협박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하태경, 이런 새끼들 다 가짜예요. 다 사기꾼이고. 왜? 여러분 알고 나니 이거 진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지금 이건 5.18 사기의 보상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이 진실을 역추적해서 5.18 자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광주 사람들 불쌍해집니다. 왜냐? 간첩 새끼들한테 이간질 당하고도 그거 민주화라고 김대중 빨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 진짜 자살하고 싶어져요. 잠이 안 와버린다니까. 진실이 이래요. 이거는 장난이지. 이거는 그냥 곡감 털어가지고 나눠쳐먹게 한 것일 뿐이고요. 이제 이거 파고 들어가서 5.18 실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람 골 깨져요. 골 깨져. 왜? 이거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빨갱이 여러분, 이거 팩트거든요. 또 이것도 가짜라고 하겠지. 근데 우리 이거 그냥 이거 진짜 내가 뭐 오지랖으로 씨발 이걸 두드리겠냐. 이거 파일이 있어요. 내가 카페에다가 걸어놓을 거거든요. 엑셀 파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열도 안 받아요. 왜? 2년 반 전부터 우리는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 고용명령에 대해서도. 내 그 뉴스타운에 그 광주는 폭동이야, 너 쳐봐. 2년 반 전에 안정권이가 뭐라고 연설을 했는지를 보시라고. 2년 반 전에 고용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어, 연설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울 것이 없어. 왜? 이제 여러분 알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뭐가 머리가 좀 아파요. 의식의 빗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아는 상식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우리가 서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잡아봐야 될 것이, 인간의 어떤 욕심의 단편이 뭐냐면 내가 아는 상식이 곧 진실이어야 한다는 강박증과 어떤 그런 고집이 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승부의 승패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야. 즉 내가 아는 상식이 진실이 아니면 내가 아는 상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그저 내가 알아왔던 상식은 늘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당연한 이치를 깨달으면 이게 창피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뭐 나를 괴롭게 만들 리도 없고, 그냥 인정하면 편해요.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런 일이 있었어. 자, 그 기준은 뭐냐? 나는 관심 없는 일을 열심히 파는 사람이 더 많이 안다라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조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몇자 텔레비에서 손석희가 씨부리는 것이 진실이냐 마냐 지가 공부한 게 아니라 저 새끼 말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게 상식이냐 진리냐 착각을 해. 지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잘못된 진리를 갖다가, 잘못된 상식을 갖다가 진실이어야만 한다라는 강박증으로 밀어붙입니다. 아니거든.
5.18은 민주화거든. 왜 민주화인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 그냥 폭동인데. 야, 이 미친 새끼야, 어떻게 5.18을 갖다가 폭동이라고 할 수 있어? 어? 군인들이 계엄군이 와가지고 5만 명 쏴 죽였거든. 증거는. 야, 그게 증거가 어디 있어? 헬기 기총사격했거든. 아니 그게 뭔데?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 이래요. 이게 뭐야? 그러려면 재판은 왜 있고, 판사는 왜 있고, 검사는 왜 있고, 경찰은 왜 있어? 도대체가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법은 왜 필요하죠? 이게 바로 좌익식 논리입니다. 자신이 아는 상식이 진실이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서 사는 것이죠. 이건 지성이 실종하고 맞닿아 있어요. 사실 제가 아는 지성은, 저는 사과를 해요. 저는 고집은 세지만 인정할 줄 안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틀렸다면 이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꾸셔. 뭐라고요?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근데 좌익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지가 고집 부리다가 이게 틀린 줄을 알아. 근데 그놈의 사과 한마디가 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우깁니다. 그래서 역사가 뒤틀린 거예요. 마치 조선의 만행처럼, 민비년의 만행처럼. 민비년이 명성황후가 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당시 민비년의 폐악질은 조선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 관료 다 알았어요. 자, 금기시했었죠. 이 민비년의 폐악질을. 그러다가 드라마 이거 어디 가가지고 그 허세병 걸린 드라마 작가년 하나가 이거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지 뇌피셜을 굴려가지고 마지막 황후 이런 걸로 그냥 뒤범벅 쳐 발라버려서 탄생한 게 있지도 않은 명성황후라는 년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진실은 이거 도라이거든요. 도라이예요. 도라이. 근데 그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명성황후라는 그 나아가 조선의 국모다, 그거 한마디로 모든 이미지가 다 박혀서 그 시대를 겪어온 아이들의 뇌는 명성황후 현모양처이자 조선의 국모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근성을 가장 잘 아는 게 빨갱이들입니다. 좌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주워 처먹고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가는 놈들은 그냥 그 개돼지예요. 그걸 멋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되게 용기 없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게 대중의 품 안에서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소수여도 괜찮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압니까? 떼거지들이 박근혜 탄핵하면 왜 탄핵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그거에 탄핵 이거 안 하면 내가 멍청이 되는 줄 알고 유행에 뒤처지는 병신년 되는 줄 알고 탄핵하는 인간들이 70%가 넘어요. 인생을 유행처럼 산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무식한 다수에게 용감하게 저항하는 소수가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처럼. 우린 누구냐? 그런 무식한 대중에게 소수여도 좋으니 우린 옳은 길로 간다. 배고파도 괜찮다. 그 선택해서 2년 반까지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어차피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이게 아니라 진실이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이 질 때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진실을 지지하는 마지막 사람이 없어지면 진실이 지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그 진실과 옳음에 대해서 붙들고 있으면 끝내는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당한 소수, 옳음,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조롱, 그 수많은 벌금, 그 수많은 고소질, 그 수많은 협박, 그거 하더라도 뭐 씨발로마 조카라 마이싱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잖아요. 하나하나. 그 대표 국가 선수가 지만원 박사님입니다. 저는 더 열받는 게 지만원 박사님의 명성에 빨대가 없는 개새끼들 정말 역겹거든요. 같이 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 한 분이에요. 우리 후배들이 인정해주는 분은 그냥 지만원 박사님 한 분입니다. 같이 놀라고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자, 근데 이게 또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또 뭐가 있냐면, 억강부약 같은 저런 족밥 새끼가 이걸 알았다고 쳐. 그러면 무엇과 상충이 되냐? 지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무식함에 대해서 맞닥뜨려야 되거든. 이럴 용기가 없는 거야. 왜? 지만원이는 매국자 친일파 이렇게 살아온 그 병신이 이제 이걸 알면, 인정하면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거든. 지만원 박사님한테. 그 병신 같은 본인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사과가 두려워서. 예. 사과는 창피한 게 아니야. 억강부야. 그게 바로 이 전향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자신의 죄는 그대로 둔 채로 여기에서 뭔가를 새로 하겠대. 그러니 내가 니들을 존나 싫어합니다. 사과를 왜 창피해야 하니? 사람은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그걸 창피해하면서 무슨 뭘 하겠다고. 전 인정해요. 전 사과합니다. 쿨하게, 간단하게. 자, 광주 전대생들, 이거 보니까 느낌이 어때? 이걸 또 가짜뉴스라고 할 거라고. 뻔해. 이제 지겨워. 우리는 이런 공격을 이제 뭐 하루 이틀 받아본 게 아니라 이젠 지겼다니까. 그 레파토리가 새롭지도 않아. 가짜뉴스라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되냐? 그럼 진짜를 가져와. 이걸 그래도 전라도의 지성의 탑, 상하탑이라고 하는 전대에 다니는 니들이라면 의뢰 당연히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들만 가짜로 몰아세우지 말고 저들을 가짜로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에 가장 중요한 키인, 그럼 저들을 가짜로 구분짓는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이거 아니냐? 진짜는 없는 채로 가짜로 낙인 찍는 이 사회가 정상이야? 그게 정상 같아? 이런 사회들을 점점 더 감각 없이 만들면 네 자식들이 나중에 낙인이 찍혀요. 돈 있고 힘 있는 놈들한테 네 자식이 가짜라 낙인 찍히면 네 자식은 가짜가 되는 세상을 니들의 침묵에 의해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무엇이 지성입니까? 무엇이 용기입니까? 저는 산티나고 무식하고 천박해도 내가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존나 씨발 유식하게 씨부리면서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방구석에서 교수님이고 뭐고 씨발 뭐 씨발, 난 이것들 진짜 빨갱이보다 더 역겹거든요. 지성은 사명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르는 자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대한민국 지성들이 있습니까? 서울대 교수들, 그 잘나신 교수 양반들,
그냥 니들 공부하는 기계 새끼들 아니에요. 똥 만들고. 유시민 누나가 EBS 이사장입니다. 그 아들내미가 마약 발알다가 징역 3년 받았어요. 1심에 무죄 받았다가 이번에 3년 구형 받아서 징역 갔습니다. 마약 했다는 소리죠. EBS가 뭐예요? 교육방송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방송 수장의 아들내미가 마약 발았는데 왜 안 그만둬? 그런다고 한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지는 지 아들내미를 믿는데요. 아들 안 믿는 애미가 어딨냐? 그건 네 사정이고 씨발려나. 네가 인간 같은 년이면은 당장 그 자리를 기어 내려와야지. 이 뻔뻔스럽고 족같은 년아. 알릴레오 유시민, 네 누나 네 조카 마약 방그 네 뭐라고 설명할래? 왜? 니도 네 조카를 믿냐? 어? 너 남들 씨발 사돈의 팔촌에 어디 페인트 칠하다가 신나 중독만 돼도 지랄 발작하는 씹새끼 아니니? 유시민? 근데 네 자랑스런 누나 그 네 조카 마약 빨아가지고 3년 구형된 거 앵간히 빨았는 것 같더라. 3년 정도 마약으로 처맞으려면 앵간히 꽂아야 되거든. 그 대충 빨아갖고는 되는 거 아니야. 나 그쪽 귀신이야. 존나 빨아갖고 존나 꽂았는 것 같더만. 그 어떻게 생각하냐? 뭐 빨갱이 새끼들은 그냥 마약 정도는 관대하게 넘어가는 전통이 있어서 별일 아니야? 네 자식 새끼가 꼽는 마약은 착한 마약이냐? 어? 그러면 인투급을 썼으면 씨발려나 내려와야지. 다른 데도 아니고 애들 보는 교육방송 이사장이란 년이 뭐 어쩌고 어째? 네 아들내미를 믿어? 네 아들내미 믿으세요. 씨발려나 네 집구석 가서 믿으세요. 유시민 네가 사람 새끼면은 너그 누나를 끄집어 내려야지 개새끼야. 그래서 너는 씨발놈인 거야. 넌 빨갱이도 아니라니까. 그냥 개 양아치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니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런 개새끼를 빨고 자빠져 있는 병신들은 뭡니까? 약쟁이 새끼 삼촌이잖아. 뭐 고소한다고? 팩트야. 마약 사범으로 3년 구형 아니 3년 징역 가버렸잖아. 구형도 아니고 가버렸다니까.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이 약쟁이 엄마 EBS 이사장 약쟁이 없니? 애들이 교육상 겁나 좋겠네요. 아들내미가 약 꼽아가지고 알아서 기어 내려와서 너그 집구석 가서 너그 아들 옥수발 드세요. 빨갱이들이 이렇습니다. 네. 빨갱이들이 이래요. 얼마나 개 역겹습니까? 둘째 치고 그냥 이 새끼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이런 거를 보고도 참 진짜 제가 오늘 욕을 정말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자가 방송 거의 잘렸죠. 저 이제 배린 방송이에요. 성인 인증 뜨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애들이 대학생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겁나 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슈퍼챗을 끊었다 풀었다 연령 제한을 걸었다 말았다는 그 구글 코리아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모니터링하는 구글 코리아 직원 너 바로 내가 구글 본사에다가 국제 변호사 2명 지금 이야기 해놨거든요. 구글 본사에다가 구글 코리아 네 담당 직원 증오심 표현 제재하는 거, 내 채널 자른 거 너 구글 본사에다가 내가 정식으로 의견 제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영상과 우리 채널 그대로 해가지고 어떤 제재안인지 너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라고 할 거예요. 어떤 년인지 내가 볼 거라니까. 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네가 당하는 불이익 네가 책임지세요. 구글 코리아 직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채널에 대해서 네가 제재를 했다? 그거 네 책임져야 됩니다. 권익위가 너희들에게 했죠. 통보 없이 니들이 어떻게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을 갖다 삭제하고 시정명령 내렸죠. 내가 이거 구글 본사에다가 직접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내가 제소해요. 항의한다고.
내가 한국 구글 코리아 너 직원 중에 다가 아니라 일부 미친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그냥 못 넘겨요 이제. 내가 이거 진짜 발본색원합니다. 직원 따위가 직원의 대가리와 판단으로 이런 것들 정치 가십을 무슨 뭐 제재를 가하고 말이 돼? 니년 봉급을 내가 슈퍼챗 수수료를 얼마나 내줬는데 나 같은 1등 고객한테 나 참 어이가 돌아버렸니? 그리고 뭐 욕설이 문제가 된다? 그 규정이 어디 있어? 니들 다 증오심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욕설이 문제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니들한테 제보해서 잘라버릴 채널이 몇백 개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구글 코리아 니들 앵간히 하세요. 어? 내가 표현상의 거친 표현 빼놓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 빼고 내가 뭘 잘못했냐? 뭐가 잘못됐냐? 자국 국민들 목숨 걸어놓고 살겠다고 하는 방송인데 이런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알리고 환기시키는 것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무슨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자꾸 제재를 하고 지랄하는 거야, 지랄이. 뭐 하자는 거야? 너 미국 본사가 구글 코리아 니들 이러는 거 아냐? 정신 나간 새끼들이에요, 진짜. 미친놈들이. 그렇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엑셀로 걸어 놓을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해 가세요. 카페 가입하시고. 카페 가입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내용 어제 방송 5.18 유공자 명단 까까까 이 내용의 후속편인데 어떻게 오늘은 조금 정리가 좀 됐습니까? 조금 더 열받지 않아요? 어제보다 더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나면 진짜 열받는데. 사람 환장해버려요. 이게 진짜 세상이 좀 미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시종일관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싸움을 끝을 내려 그러면요, 그 속고 있는 전라도 인간들이 각성해서 폭동이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빨개 새끼들이 정말 간악한 짓거리를 해놨거든요. 오늘 방송한 이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이거 진짜 놀랍지도 않아. 왜? 사실 알고 있는 거거든. 네, 여러분들한테 충격이죠. 5.18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빨갱이 족보 까서 이 새끼들 해온 짓거리를 좌고 우고 간에 보시면 경악합니다. 요새 약쟁이들 겁나 나오죠. 정치인들 까라. 왜 나오는 줄 압니까? 네. 그냥 걔들 이렇게 산 놈들이에요. 안 들켰을 뿐이지.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죠. 여순 반란 사건도 민주화 시도할 거다. 제주 4.3 폭동도 시도할 거다. 후잖아. 기억나세요? 뉴스타운에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죠? 이거 잘 못 잡으면 여순 반란도 지랄할 거다.
사삼복동도 지랄할 거다. 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알고 싸우는 겁니다.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 엘리샤 JS님, 저는 우리 엘리샤 JS님 애엄마잖아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제가 늘 봐요. 그리고 우리 엘리샤 JS님이 진짜 뭐 매일 방송을 보는데 너무 조용히 응원해 주시고 이래서 눈이 갑니다. 왜냐, 정말 30명 썰방 볼 때부터 저분이 같이 이렇게 봐주시던 분이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결같이 애 재우고 보고. 예. 그래서 우리 엘리자 JS님은 제가 진짜 꼭 한번 만나 뵙고 그 애 옷이라도 한번 꼭 사주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저런 몇몇 분들이 진짜 저한테 큰 힘이 동기부여가 됐었거든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예. 한 번씩 이렇게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애엄마시잖아요. 원희민이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후발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제 방송을 봐요. 내 기억이 맞다면 단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채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뭐 시청자가 늘어나가지고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일일이 그 막 제가 막 예전에 그 또 초기 멤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경을 못 쓰더라도 한 번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소소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시고 다 봐요. 제가 다 봅니다. 그 처음에 같이 해주셨던 분들 30명, 50명, 100명 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일이가 아니라. 나중에 제가 정말 잘 되면, 여유가 있어지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이루어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참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후속 방송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대구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콘서트가 있죠. 아수라, 김정민 박사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우벤져스 토크 콘서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갈 텐데, 내일은 9시 9분에 이제 김정민 박사님의 그레이트 게임이 있죠. 많이 시청들 해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늦지막히 썰방을 잠깐 할 겁니다. 잠깐 하고 내일은 정치 이야기 빼고 그냥 소소한 썰 방송을 할 겁니다. 이슈 빼고. 그래서 볼 사람만 보세요. 가십 좋아하시는 분들 보지 마시고. 예. 요새 또 너무 제가 이제 과열을 했기 때문에 또 휴식도 좀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현장이 우선이거든요. 현장이 우선입니다. 저는 이 방송이 제 생각과 제 회사와 우리 직원들을 유지해주는 좋은 수단이자, 그리고 그 많은 대중들을 알려드리는 창구로서의 역할이지, 저는 현장이 무조건 우선이고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스팔트에 대한 애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싸움의 끝은 아스팔트의 혼이 불러 이루어져서 하나로 뭉치면 모든 것이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고향이 아스팔트입니다. 제 의식적 뿌리가 아스팔트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 후원해주신 회장님들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의 거짓의 산 이제 벗겨졌는데,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고 여러분 자식들부터 설득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멸공찬 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